쇼터입니다. 내일 시험이잖아요, 우리. 자, 부동산학개론 계속 이어서 볼 거고요. 기출문제 살펴볼게요. 기출문제를 지금 막판에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 다 알아서 최종 마무리집 있잖아요. 오답 노트일 수도 있고 최종 요약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봐야죠, 다. 근데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기출문제지겠죠? 자, 1번이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의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보존 정비 개량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것은 그 개념을 좀 봐야겠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건요, 도시 저소득자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그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자, 노후화되거나, 그다음에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할인 현금 수지 (Discounted Cash Flow) 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아니죠. 장점이죠, 이거는. 현금 할인 수지 법은요,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모두 반영한다. 모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로 썼죠.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요. 순 현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고요.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 투입 요소의 변화는요, 그 투자안의 순 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맞고요.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 현재 가치보다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의 원칙에 따르면 순 현재 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맞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 자, 1번.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맞고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요,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맞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것은 1번 건물, 토지 정착물, 토지와 독립한 것이 아닌 거죠. 건물, 독립한 거 맞죠? 임목 맞고요. 국어 정답이죠. 네, 국어는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가 뭐예요? 개념.
국어. 자, 국어는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그죠?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중 하나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 시설입니다.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부지를 소규모의 그 수로 부지를 말하죠. 네, 토지가 독립한 것이 아니고요.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독립한 게 인정이 되죠.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자,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마찬가지로 독립한 것이 맞습니다. 자, 부동산 용어 정리를 슈터드에서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용어 정리하고 들어가야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에 기억이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예,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공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한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 실익이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하죠. 네. 리을이요. 대지란 도로의 좁은 접성면을 갖는 자료형 모형의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죠. 틀렸고요. 유휴지란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안지죠. 휴안지입니다. 자, 비읍, 건폐율 규제를 완화시켰을 때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건폐율 규제를 강화해야 그죠? 건부 증가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시옷, 후보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를 말하죠. 이행지입니다. 이응,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죠.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입니다. 지읒, 자, 건부지는 관련법상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 이게 건부지가 아니라 공지를 말하죠. 공지,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 자, 건축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지목의 부호가 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분석 대상 부동산의 지목을 공장 용지로 확인한다. 공장 용지의 지목의 부호가 공인가요? 아니죠. 공장 용지의 지목의 부호는 공이 아니라 장이죠. 장.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장 용지의 부호는 공이 아니라 장입니다. 리을이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 물에 그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법 제목인 하천이 아니라 이거를 바로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봤던 국어라고 했죠. 국어. 다 틀렸고, 자, 정답은 기억만 하나 맞는 겁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지역 분석은요,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에 선행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지역 내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틀렸죠? 이해되면 옳은 거 그랬죠? 여기까지 맞아요.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에 선행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지역 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표준적 이용 1번 틀렸고요.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죠. 2번도 틀렸고요.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예, 맞죠. 정답입니다.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 시키는 작업이 아니죠. 개별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 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개별화,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4번 틀렸고요. 지역 분석 시에는요,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이죠. 개별 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더 유의해야 한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충을 좀 하자면요. 만약 내일 시험이죠. 내일 시험에 가령 자 지역 분석이랑 개별 분석에 대해서 좀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지역 분석은 자 대상 지역, 그 다음에 거시적 분석,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개별 분석은 말 그대로 마이크로. 그래서 대상 부동산, 그죠? 부분적, 국지적, 미시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자 지역 분석은 어떻게 되죠? 그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 근데 개별 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의 원칙, 그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을 본다는 거고, 균형의 원칙은 그 내부 요인, 그죠?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자 지역 분석은요, 자 부동성과 인접성이지만 개별 분석 같은 경우는 개별성과 용도의 다양성 등의 그 구별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런 차이점. 그래서 지역 분석 같은 경우는 최유효 이용의 그죠?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되고요.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의 판정이요. 최유효 이용의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문제였고요. 작년에 감정평가 문제였고요.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부동성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림이 임대차 시장의 발달에 근거가 된다. 틀렸죠.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속성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림이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 그 다음 2번 공유 수면을 자 매립하여 택지 조성이 가능하며 부중성의 예외로서 물리적 공급의 증가에 해당한다? 틀렸죠. 부중성의 예외는 없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의 증가가 아니라 이것도 경제적 혹은 용도적 공급의 증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개별 용도의 관점이 아니라 물리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영속성은 토지의 재고 시장과 관련하여 절약 분석도 하여야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하락할 수 있다? 맞죠? 자, 외부 효과 또는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개별성과 영속성이 아니라 외부 효과, 토지의 특성은 뭐라 그랬죠? 부동성과 인접성이라 그랬죠? 네. 자,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 아니죠. 임장 활동을 해야죠. 임장 활동을 만듭니다. 5번도 틀린 겁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스태그플레이션. 2번. 야,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넘기면 됩니다. 모르면 넘기면 돼. 그죠? 근데 하나씩 볼까요? 넘기고 싶었는데 넘기지 말고 밑에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조금씩. 지금 자, 볼게요. 담보 인정 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향 조정. 이 경우 A가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자, 담보 인정 비율이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서 분의 융자액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분의 융자액을 말하고요. 결론. 그 융자액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X 그래서 전체 부동산 가치가 얼마죠? A 소유의 담보평가가가 3억 원이죠. 3억 원 이렇게 했을 때 담보 인정 비율 LTV가 60에서 70으로 상향됐다. 그럼 70%가 된다. 따라서 담보 인정 비율에 의한 대출 가능 액 X는요. 이 계산하면 X 얼마 나오죠, 여러분? X 값은 2억 1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2억 1천만 원 되고요. 다음 구해야 될 게 자, 부채 상환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이요. 자, 지금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연간 소득액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간 부채 상환액 전체 연간 소득액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을 분의 연간 부채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간 부채 상환액을 X라고 봤을 때 연간 소득액은 얼마죠? 연간 소득액 3천만 원이라고 했죠?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럼 3천만 원. 그러면은 총 부채 상환 비율 차주 상환 능력이 60%죠? 네, 60%입니다. 그러면은 부채 상환액 그죠? 부채 상환액 즉 원리금 상환액이죠. 따라서 자, 원리금 상환액 X 값은요 얼마죠? 얼마가 되죠?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 음, 3천만 원. X 값은 3천만 원. 총 소득에서 곱하기 0.6이겠죠? 그러면은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1,800원이 되고 즉 A의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이고 DTI 그죠? 60% 적용할 경우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그죠? 부채 상환이 1,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가 제한되겠죠? 제한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1,800만 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죠? 저당 대부액 자 근데요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에 해당하죠. 부채 서비스액 이므로 자 DTI 조건에 의한 대출 가능액 이므로죠 저당 대부액은 자,
저당 상수에서 분의 부채 서비스액이죠. 에서 저당 상수 값입니다. 요것이 1,800만 원.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얼마? 0.1. 연간 저당 상수 0.1이라고 했죠? 네. 대출금액은 0.1.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억 8천만 원.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TV 조건과 DTI 조건의 대출 가능액 중 적은 1억 8천만 원이 최대 대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A 소유의 주택의 기존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A 소유 주택의 기존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있으므로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서 1억 5천을 뺀 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추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8천에서 1억 5천을 뺀 3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정답 3천만 원. 그렇죠? 정답은 3천만 원. 됐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지분금융, 이퀴티 파이낸싱 해당하는 것은 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지분금융에 해당하면 나머지는 모두 자, 주택 상환 사채, 신탁 증서금융, 그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다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다 부채금융인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 지분금융에 해당합니다. 정도 하면 되고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일정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나밖에 없지만 부동산 가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맞고요. 자, 부동산 가격은 정기적 고려하에 형성된다. 맞고요. 부동산 가격과 가치 간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의 필요성 근거가 된다. 맞고요. 부동산 가격이 시장 경제에서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당연하죠.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편익을 미래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아닙니다.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그 장래의 편익을 그죠? 현재의 편익으로 환원한 값을 말하죠. 다시 자, 부동산 가치는요. 5번 지문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말한다. 5번 지문 기억하셔야 되고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구하라. 그죠? 이 마지막 이것까지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소유는 8%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거 어떻게 보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그죠? 수요량 변화율에서 자, 소득 변화율을 나눠야겠다. 변화율을 나눴을 때 소득의 탄력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량입니다. 요걸 x라고 봤을 때 그죠? 지금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6이라는 말이잖아요. 소득 변화율이 자 10%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럼 10% 상승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수요량 변화율은
6이 되기 때문에 수요량 변화율은 그러니까 소득이 10% 상승하면은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은 6% 상승하겠죠? 6% 상승. 그런데 다세대 주택 주택의 수요량이 자 8% 증가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은 2%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자 8% 증가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그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은 얼마란 말이죠? 2%라는 말이죠. 2%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관계는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자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5% 가격이 자 5% 자, 상승했다고 함으로 자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 교차 탄력성이요. 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분의 다세대 주택 수요량 변화율이죠. 다세대 주택 수요량 변화율에서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요. 이므로 그러면은 자 다세대 주택 수요량 변화율은 2% 상승했다고 했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 변화율은 5%라고 했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0.4가 되는 거죠. 0.4. 따라서 자,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 교차 탄력성은 0.4가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자 8% 증가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 교차 탄력성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른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은 2%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다고 함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그 다세대 주택의 수요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의 다세대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죠?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 교차 탄력성은 0.4 가격이 된다. 정답 4번. 아시겠죠? 자, 부동산 학기로 이 정도 정리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면은 분명 고득점은 뭐 정말 운이 좋아야 되는 거지만 합격점은 그 이상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내일 충분히 그 중개사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